안녕하세요. 응대장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즌이 끝나고 지금 미국에 와서 보드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키 스노보드 해외 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원정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비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비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놓치고 계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예산은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해외 원정에 대한 비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을 제외한 어쩌면 비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과연 스노보드 스키 원정 라이딩을 언제 갈 것이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얼마의 기간 동안 갈 것이냐입니다. 자, 먼저 해외 원정 라이딩을 얼마의 기간 동안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단기 여행 형태와 한 달 이상의 장기 캠프 형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기 캠프는 어쩌면 선수를 지망하거나 정말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이 아니면 고려하기가 쉽지는 않죠. 또한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라던가 개인의 영역, 개인의 시간,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불편함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사실은 많죠. 때문에 해외 원정 보딩 스킹을 처음 가보시는 분이라면 단기로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장기로 갔다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거나 불편한 점이 있을 때에는 후회해도 이미 그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돌이킬 수가 없어 버리는 거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실 텐데요. 주말을 끼고 4박 5일 정도 다녀온다면 직장인들도 3일의 휴가만 내면 얼마든지 해외 원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진 이점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그 맛을 보려고 아주 먼 길을 날아서 만나러 가는 그 일본의 파우더를 우리나라에서는 2시간 남짓이면은 만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죠. 이 또한 단기로 해외 원정을 갈 때 우리나라만이 가진 장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시국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보딩과 스킹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첫 해외 원정은 일본 또는 극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정도의 가까운 권으로 단기로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일본에, 그러면 러시아에, 그러면 중앙아시아에 어디로 가느냐가 되겠죠. 해외 원정 콘텐츠를 진행하다 보면 그 비용에 대한 질문 외에 일본으로 원정을 가려는데 어디가 좋아요? 가본 곳 중에 어디 스키장이 좋아요?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게 돼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다 좋아요입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즐기느냐, 어떤 눈을 만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본인이 해외 원정을 가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보고 명확히 하고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정설된 슬로프만 타러 간다면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차라리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도 슬로프만 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타는 보도 스키어들이 트레이닝 목적으로 장기로 갈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힘들게 휴가 써 가면서 소중한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4박 5일 겨우 시간 내서 단기로 해외 원정을 가는 건데 거기 가서 슬로프만 타겠다? 글쎄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설에 뻔한 정설, 단조로운 슬로프의 사방이 펜스에 둘러져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대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그런 외국에 왔다면은 자연설의 비정설 구간도 타보고 오프피스트 구간도 타보고 실력이 된다면 트리런도 해보고 거기에 하늘이 도와준다면 이 앞에서 말한 구간들을
파우더로 탄다면 금상첨화겠죠. 이것이 바로 해외 원정 라이딩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들이 많이 가는 일본의 스키장들은 메이저급으로 아주 큰 곳이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고민하는 곳들이 대부분 그곳과 같은 후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중에 어디가 중요한 곳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타느냐, 어떻게 즐기느냐, 즉 나의 원정의 목적과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큰 눈까지 만나준다면 베리 나이스입니다. 자, 다음은 해외 원정에서 고려할 것 중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면 언제 가느냐가 남았죠. 많은 우리나라 보더 스키어 분들이 해외 원정을 3월에 주로 갑니다. 왜 3월에 가는 거죠? 제가 되묻고 싶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타는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서 탈 수 없게 돼서 외국 가서 타는 거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건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이스가 경기권인 보더나 스키어 분들이 3월 달에 경기권의 영업이 끝나고 나서 강원도로 원정을 갑니다. 용평이나 하이원 이런 곳을 보통 원정을 가죠. 다녀오고 나서 그럽니다. 강원도 별거 없네. 설질도 그냥 그렇더만. 그거는 바로 당신이 그곳이 안 좋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경기권보다 시즌이 훨씬 길긴 하지만 용평이나 하이원도 역시 3월이면은 스프링이기 때문에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서 날씨가 좋거나 새 눈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월에는 강원도도 그닥 그렇게 좋은 상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앞에 예처럼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의 상태가 좋아야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는 거죠. 때문에 같은 강원도의 용평이나 하이온을 다녀온 경기권 베이스이신 분들이 제각각 다른 추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해외 원정은 과연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곳이 가장 좋을 때 가는 게 베스트죠. 장기 트레이닝이 목적이라면 한국에서의 시즌을 알차게 보내고 연장선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장기로 이어가는 거지만 단기로 며칠 타는 거라면 내가 가는 그곳이 가장 좋은 시기, 즉 1월 또는 2월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때 가야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한 파우더를 만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2013년도였나? 제가 친구들하고 니세코를 갔을 때 정말 인생 파우더를 만나서 너무나 즐겁게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단 4박 5일을 다녀왔는데 3일 내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갔던 동생 중에 하나가 그 이듬해에 같은 시기에 또 니세코를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3일 내내 비만 맞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곳이라도 나와의 눈때가 맞아야 그곳이 바로 나에게는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의 가장 피크 시즌, 가장 좋을 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해외 원정 많이들 놓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물론 오늘 내용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의견 또한 존중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해외 원정 보딩 스킹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